네, 이번에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모시고 채권 ET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이신데 이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아유, 생각보다 연식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ETF 시장 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ETF 시장은 두 가지입니다. 공격이냐 방어냐. 네. 예, 공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테마, 주식형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방어라고 설명드린다면 채권 혼합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박사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장이 어렵다면 ETF 쪽에서는 당연히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 상장한 또는 상장 예정인 채권 ETF만 무려 17개입니다. 네. 참고로 17개는 연도별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제일 많은 숫자의 채권 ETF가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ETF 시장에서도 채권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안정성을 선택하겠다라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 중에서 방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ETF 트렌드 키워드는 뭡니까? 네, ETF 그 키워드를 꼽자면은 개인들의 채권 매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채권 또는 채권 ETF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위 금액당 매수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주식처럼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고요. 단위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컸었고요. 그리고 채권 ETF, 뭐니 해도 채권 ETF는 그렇게 수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채권 ETF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의 김은기 애널리스트가 코멘트 드린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월간 단위로 개인들이 순수 채권을 순매수하는 평균 금액이 2천억 원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1조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ETF 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또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틀고 있다는 것을 키워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 어쨌든 채권 ETF도 채권이니까요. 네네네. 이 8월달에 1조가 넘었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ETF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어적인 ETF도 있고 공격적인 ETF도 있고 그런데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채권 ETF 종류가 많습니까?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만기별로 끊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런 식으로 끊을 수가 있고요. 아직도 금리 인상 리스크가 남아 있으니까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로 좀 시장의 수요가 쏠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은행과 카드사가 발행한 금융채, 그리고 투자 등급 이상의 회사채, 그리고 안정성을 국가가 담보하는 국고채,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공채,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상품을 만든 종합채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분류 기법을 미국으로 대입할 수도 있고 아시아로 대입할 수도 있고 글로벌로 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처음 접하시는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다양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채권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만기 때까지. 그렇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수준에 따라서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나는 그런 상품들도 대부분인데 이번에 8월 31일자로 규정이 바뀌어서 만기가 존재하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도 조만간 상장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ETF 종류가 참 여러 가지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ETF 하면은 저희는 딱 떠오르는 게 테마형 ETF가 상당히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최근에 뭐 ESG 트렌드에 맞춰서 ESG라든지 태양광 ETF 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각을? 그룹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금융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메가 트렌드를 찾고자 하는 수요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ETF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격렬하게 동의하는 바지만 그것을 투자하는 고객과 채권 ETF를 투자하는 고객은 다르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퇴직연금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자산에서 나온 KOFR이라는 하루짜리 금리를 기초로 한 ETF가 있거든요. 네.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80억 정도 사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그 기대 수익률이 일이거든요. 어느 정도인데요? 기대 수익률이 1년에 그냥 2.5% 그냥 정책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ETF를 사는 수요는 뭐냐면 퇴직연금에서 현금을 놔두느니 하루라도 이자를 받자라는 그런 수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개인들은 채권을 안 좋아해, 개인들은 채권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퇴직연금 계좌가 됐던 ISA 계좌가 됐던 좀 다양해진 계좌로 인해서 이런 채권 ETF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채권 ETF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거 이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보고 와 이거 로우 리스크니까 여기 한번 투자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지 참 좀 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거 말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삼성자산운용이나 네. 뭐 아니면 경쟁사에서 네네네. 뭐 태양광이나 아까 네. 말씀 우리 전세앵커가 얘기했듯이 네. 2차 전지나 네. 수소나 네. 뭐 이런 ETF들 다 존재하죠.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상장 예정 ETF는 거래소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항상 보도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혹시 상장된 ETF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개일까요? 네, 네 600개입니다. 어이구. 600개요. 네, 네. 그리고 K푸드 역시 한국 김치 최고야. 네네. K푸드 ETF도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인공지능 ETF도 상장할 예정입니다. 아하. 예, 오늘 주제는 채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차마 설명은 못 드렸지만 결국은 다양해진 투자 니즈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니치한 소테마까지 지금 상장을 하고 있으니까 ETF의 트렌드를 보시려면은 어떤 ETF가 상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뜯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뭐 미국의 7월 CPI도 발표가 되고 연준의 다음 스텝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자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ETF라는 것은 분산 투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코어 핵심이 되는 ETF는 뭘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새틀라이트, 위성이 되는 ETF는 뭐로 가져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드리는데 뭐니 해도 코어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채권 ETF 설명드렸지만 채권은 코어가 아닙니다. 네, 자산 배분 상황에서는 일종의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요. 코어는 역시 미국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게 온다고 하면 이머징 마켓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저도 뭐 한국에 있지만 한국 주식 ETF를 코어로 가져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S&P나 뭐 나스닥 100과 같은 이런 ETF들을 코어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틀라이트, 위성에 해당되는 것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가장 역시 믿을만은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어는 미국 대표지수 ETF, 새틀라이트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역시 믿을 만한 테마 쪽으로 가져가시고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지키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절반 정도만 가져가시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채권 ETF로 좀 방어적인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우리가 이제 한 2, 3분 남았는데요. 네. 그 ETF 자체가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펀드라고 볼 수 있는 거 펀드죠, 맞죠? 네,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상장된 펀드입니다. 예, 상장된 펀드인데 그 자체가 벌써 리스크가 해지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네. 상관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 저희가 항상 ETF를 만들 때에도 그 종목들 간의 상관계수가 너무 높아버리면 트렌드가 꺾여버렸을 때 뭐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고 또 상관계수가 너무 낮아버리면 그 ETF의 컨셉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ETF 하나만 갖고 투자를 해서 나는 리스크를 분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고요. 아하. 항상 ETF를 투자하실 때에는 물론 연금 계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333, 주식 3, 테마 3, 채권 3 네.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ETF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ETF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목을
집합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트렌드가 꺾여버리면 개별 종목은 그래도 트렌드가 꺾여도 실적이 좋아지면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ETF는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한번 트렌드가 꺾여버리면 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ETF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ETF는 관련된 구성 종목을 항상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비중, 특정 종목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종목 어떤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ETF로 투자하실 때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요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채권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중이었으니까 가장 수익률이 지금까지 좋았다거나 본부장님께서 유망하게 바라보시는 딱 한 개의 ETF, 채권 ETF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도 박사님께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주시진 않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다면 채권에서는 금리가 올랐다라고 가정한다면 좀 만기가 긴 채권은 좀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만기는 좀 좁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 ETF는 너무 심심하니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은행채나 카드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금융채 ETF 또는 종합 채권 ETF를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기는 짧고 그리고 회사채나 금융채나 카드채가 들어가 있는 종합 채권 ETF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리에 따른 리스크가 아직도 상존하니까 8월 말에 아마 만기 매칭형 ETF들이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거고 예. 만기 매칭형 ETF가 아마 10월, 11월 정도 상장할 거니까 그거는 네.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니까 금리 리스크가 싫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11월, 10월쯤 상장할 만기 매칭형 ETF를 통해서 채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내 상장 예정인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